아니, 이거 뭐야? 발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한 거지?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네. 한 외국인 여성이 발바닥의 온기에 놀라며 너무 신기해하는데요. 추운 겨울, 바닥에서 어떻게 양말과 슬리퍼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제가 경험한 한국의 온돌은 그야말로 놀라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단순한 난방을 넘어선 포근하고 따뜻함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었죠. 여러분, 구독은 안 해주셔도 괜찮으니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 독일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엘리나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온돌 문화를 접하며 느꼈던 즐거운 추억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겨울하면 늘 추위와 싸웠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벨기에도 겨울은 매우 추워서 대부분 난방은 라디에이터나 벽난로에 의존하곤 했습니다. 특히 저희 집은 오래된 건물이어서 벽난로를 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장작을 쌓고 벽난로를 준비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벽난로는 불을 피우는 동안에는 따뜻했지만 집 전체를 고르게 데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어 난로가 꺼지면 방이 금세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항상 두꺼운 담요를 덮고 양말을 신고 자는 것이 겨울철 일상이었죠. 벨기에의 난방 방식은 한정된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적합했지만 겨울 추위를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했어요. 독일로 유학을 오면서는 벨기에와는 조금 다른 난방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집에서 히터를 사용했는데 라디에이터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실내를 데워주는 점이 좋았어요. 하지만 히터에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다 보니 바닥은 여전히 차갑게 남아 있었죠. 그래서 겨울철에도 슬리퍼와 두꺼운 양말은 필수였습니다. 바닥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발끝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와 금세 몸 전체가 싸늘해지곤 했습니다. 게다가 히터나 라디에이터의 또 다른 문제는 실내 공기를 굉장히 건조하게 만든다는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독일에서 첫 겨울을 보낼 때 저는 피부가 당기고 갈라지는 느낌을 자주 받았어요.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건조함이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피부 관리가 중요한 여성으로서 히터는 오히려 피부를 더 예민하고 거칠게 만들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면 입술이 갈라지거나 목이 따갑고 머리는 마치 모래를 뒤집어 쓴 것처럼 건조한 날들이 많았어요. 특히 얼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거칠어지고 심하게 건조해지는 건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경험이에요. 이런 환경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하는 집이 많았고 저 역시 가습기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가습기를 틀어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느낌과 공기의 건조함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에서의 경험도 비슷했어요. 잠시 교환학생으로 스웨덴에 머물렀을 때도 라디에이터를 주로 사용했는데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바닥은 여전히 차갑고 공기도 건조했죠. 저는 이런 환경에 너무 익숙해서 겨울이란 차가운 바닥과 건조한 공기와 함께하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바닥에 앉기보다는 주로 침대나 소파에서 생활했어요. 그들에게 바닥은 단순히 걸어다니는 공간일 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런 익숙함을 뒤흔든 건 독일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지훈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겨울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저는 히터와 라디에이터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당기고 겨울만 되면 보습제를 달고 살아야 하는 게 너무 싫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지훈이 웃으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공기가 덜 건조하고 가족들이 바닥에서 편안하게 생활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바닥에서 생활을 한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니 공기가 건조하지 않다니. 처음 듣는 난방 방식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녀에게 다시 물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고요? 난방이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을 데운다는 뜻인가요? 지우는 웃으며 한국의 온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온돌은 바닥 아래로 온수를 순환시키거나 불을 태워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이 따뜻하면 히터를 강하게 틀 필요가 없고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 피부도 건조해지지 않아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매우 신선하게 들렸어요. 특히 그녀가 온돌 덕분에 우리 가족은 겨울에도 양말을 신지 않고 바닥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따뜻한 바닥이 가족들의 생활 공간이 되죠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이 너무 낯설었지만 동시에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늘 차가운 바닥과 건조한 공기에 익숙했던 제게 온돌은 마치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온돌과 그 문화를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닥이 따뜻하고 공기가 건조하지 않다니. 추운 겨울에 그런 생활이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온돌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훈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온돌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뜻한 바닥과 덜 건조한 공기, 그리고 가족들이 바닥에 둘러앉아 시간을 보낸다는 모습이 저에게는 낯설면서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독일의 차가운 바닥과 건조한 공기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온돌 시스템이 생소했지만 동시에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2월이 되면 독일의 겨울은 본격적으로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매서운 바람과 함께 온도는 점점 더 내려가고 집안에서도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히터를 하루 종일 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실내 공기는 점점 더 건조해졌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은 더 심해졌어요. 매일 아침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졌지만 때로는 그것마저 귀찮게 느껴질 정도로 겨울의 건조함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번 연말 휴가에 한국에 와보는 건 어때요? 저희 집에서 온돌도 체험하고 한국의 겨울을 직접 느껴보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 제안은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12월 중순이 되면 독일 대학은 대부분 학기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짧은 휴가를 주기 때문에 연말 휴가는 저에게도 완벽한 타이밍이었거든요. 저 역시 연말과 새해를 맞아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지훈의 초대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낯선 나라로 떠나는 것이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모르는 곳에서 신세를 지게 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게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과 준비에 대해 전혀 부담 갖지 말아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당신을 환영할 거예요. 우리 집에는 전통 온돌방도 있고 현대식 보일러 온돌도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 먹고 자는 거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을 생각하니 점차 설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겨울과 온돌 문화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추억이 될 것 같았거든요. 출발을 앞두고 저는 익숙했던 겨울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피해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히터를 틀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악순환에 시달렸던 날들 말이에요. 한국의 온돌이 내가 겪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따뜻한 바닥, 덜 건조한 공기, 그리고 한국적인 겨울 풍경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연말 휴가를 맞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한국의 온도를 체험하고 K-팝으로 유명한 한국의 겨울을 느껴보기 위해 떠난 것이죠. 지훈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지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지훈은 온돌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바닥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는 걸 느껴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여전히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벨기에나 독일에서 차가운 바닥은 저에게 너무 익숙했기에 바닥이 따뜻하다는 것은 실감도 나지 않았고 상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지훈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발을 벗고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따뜻함에 깜짝 놀랐어요. 양말을 신고 있었음에도 발끝으로 퍼지는 포근한 온기가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정말 바닥이 따뜻하네요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니 그 따뜻함은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벨기에나 독일에서는 라디에이터가 방을 데워도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기에 온돌의 경험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지우는 웃으며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온수 보일러를 통해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 순환하면서 집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바닥 난방이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바닥에 앉아보았습니다. 따뜻한 바닥은 마치 몸 전체를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아늑함과 편안함이 느껴졌죠. 정말 신기하네요. 독일에서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 건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말하자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는 바닥이 따뜻해야 집 전체가 따뜻하게 느껴져요 라고 답했습니다. 바닥의 따뜻함에 감탄하고 있던 중에 지훈의 어머니가 주방에서 떡볶이를 가져오셨어요. 따뜻한 온돌바닥에 작은 식탁을 놓고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중앙에는 빨간 국물이 자작한 떡볶이가 있었어요. 떡볶이는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요리라고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먹어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어설프게 젓가락으로 쫄깃한 떡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저도 모르게 너무 맛있어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따뜻한 바닥에 앉아있는 이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지훈의 가족은 한국에서는 바닥에서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자연스러워요 라고 설명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돼요. 차갑고 딱딱한 바닥이 아니라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죠. 독일에서는 주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거나 차가운 바닥을 피해 소파나 의자 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은 단순히 온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깊이 스며든 문화예요. 온돌 덕분에 겨울에도 집에서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고 바닥이 따뜻하니까 가족들도 더 자주 모이게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온돌은 난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온돌방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몸을 감싸주는 듯한 편안함은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에서 차가운 바닥 위에 놓인 침대에서 잠들던 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날 저는 온돌이 단순히 난방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지우는 저를 전통 한옥 체험으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현대식 온돌도 좋지만 한국의 전통 온돌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한번 직접 느껴보면 더 놀라울 거예요 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높였어요. 현대식 온돌만으로도 충분히 신기했는데 과연 전통 방식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에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했죠. 우리가 도착한 한옥은 고즈넉한 시골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이 살짝 덮인 마당, 나무로 된 문틀, 그리고 낮고 단정한 지붕은 그 자체로 그림 같았어요. 한옥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온기는 현대식 온돌과는 또 다른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따뜻함이었습니다. 지우는 전통 온돌은 바닥 아래에 구들장을 깔고 그 아래에서 불을 지펴 방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바닥이 바로 구들장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전통 온돌이 만들어내는 온기는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따뜻함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우는 구들장이 단단한 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돌을 통해 따뜻함이 천천히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덕분에 방 전체가 은은한 열기로 감싸져 있었죠. 이 온도는 불을 얼마나 지피느냐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요 라며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구들장은 벽난로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였지만 동시에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난방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 온기를 느끼며 말했어요. 이건 마치 자연이 주는 따뜻함 같아요. 정말 편하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옥의 작은 온돌방에서 따뜻한 국물과 간단한 반찬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방 안에서 차가운 공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불을 지피는 과정이 복잡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마당의 아궁이에서 나무를 태우고 그 열기가 구들장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은 오히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불을 지피면서 겨울을 보냈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을 본 적이 없어요. 한옥 주인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불을 지피고 나면 열기가 오래 남아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온돌방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냈죠. 지훈이 통역해주는 말을 들으며 전통 온돌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바닥은 단순히 난방의 기능을 넘어서 가족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벨기에와 독일에서의 난방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벽난로나 라디에이터는 특정 공간만 데우고 사람들은 늘 따뜻한 곳을 찾아 흩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집 안 어디서나 동일한 따뜻함을 제공하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온돌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닥의 온기와 함께한 그 순간은 한국의 전통 온돌이 단순한 난방을 넘어선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밤의 풍경은 차갑고 고요했지만 방 안은 마치 작은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바닥의 온기를 느끼며 말했어요. 한국의 전통 온돌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일부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한옥의 온돌방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벨기에나 독일에서는 전기담요나 두꺼운 이불로도 해결되지 않던 추위가 이곳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구들장의 은은한 열기가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었고 저는 깊고 아늑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전통 온돌의 매력을 온몸으로 경험한 하루는 한국의 온돌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준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한옥에서 전통 온돌의 매력을 체험한 후 지우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또 다른 독특한 온돌 문화를 체험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고 단순히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곳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찜질방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찜질방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다양한 공간이 공존하는 흥미로운 장소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왔고 카운터에서 제공받은 편안한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후 본격적으로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여러 가지 테마로 나뉜 방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에는 황토방, 소금방, 참숯방 같은 다양한 찜질방이 있어요. 각각 온도와 특징이 조금씩 다르죠. 황토방은 따뜻한 황토벽이 주는 부드러운 열기가 특징이었고 소금방은 소금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어요. 참숯방은 은은한 숯의 향기와 따뜻함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찜질방은 단순한 난방시설을 넘어 한국인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문화적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황토방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몸에 스며드는 느낌이었고 바닥에 앉으니 구들장과 비슷한 온돌의 온기가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곳에서 몸을 따뜻하게 데우며 휴식을 취하곤 해요라는 지훈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 방 안에서는 차갑고 건조했던 독일의 겨울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아늑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소금방으로 이동했어요. 바닥에 깔린 소금을 맨발로 밟으니 사각사각한 감촉이 재미있었고 공간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벨기에나 독일에서는 난방 시스템이 항상 건조한 공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함이 유지되는 공간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정말 기분이 좋겠네요 라고 말하자 지우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찜질방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한국의 문화예요. 찜질방을 체험하면서 저는 온돌의 응용을 새로운 방식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집안에서만 온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찜질방 문화를 통해 따뜻함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온돌을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숙한 문화로 자리 잡게 한 점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찜질방 체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재미는 간식이었어요. 지우는 저를 구운 계란과 식혜를 파는 매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찜질방에서는 꼭 이 두 가지를 먹어야 해요라며 그녀는 계란을 껍질째 제 이마에 톡톡 부딪혀 까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독특한 방식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고 구운 계란을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어서 마신 식혜는 살짝 달콤하면서도 시원해서 찜질방에서 땀을 흘린 뒤 완벽한 음료였습니다. 찜질방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온돌이 단지 집안의 난방 기술로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확장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찜질방을 나오며 저는 온돌 문화는 정말 한국인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서의 따뜻함은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주는 매개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이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벨기에와 독일에서 난방은 그저 추위를 피하기 위한 기능적인 수단이었지만 한국의 온돌은 그 따뜻함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윤의 집에서 현대식 온돌을 체험하며 느꼈던 바닥의 포근함, 한옥에서 경험한 전통 온돌의 은은한 열기, 그리고 찜질방에서의 색다른 따뜻함까지 이 모든 경험은 온돌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문화적 깊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함 속에서 가족과 친구가 모여 소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느낀 점은 온돌이 가져다주는 따뜻함이 단순히 공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데워준다는 것이었어요. 벨기에에서는 벽난로 앞에서 혼자 손을 녹이며 추위를 피하고 독일에서는 히터로 빠르게 공기를 데우는 데 집중했지만 한국에서는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난방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난방이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지윤의 가족들과 함께 온돌방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따뜻한 공간에서 지윤의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돌은 한국 사람들에게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기술이지만 동시에 가족애를 키워주는 문화이기도 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삶의 방식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지윤에게 말했어요.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난방 방식이 아니네요. 온돌이 있는 한국의 겨울은 사람들끼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온돌이 한국에서 중요한 이유예요. 따뜻함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전해지거든요. 벨기에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바닥과 건조한 공기 속에서 겨울을 보내던 저의 삶은 온돌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한국에서의 겨울은 추위와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따뜻함을 즐기며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저는 벨기에 친구들에게 온돌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따뜻한 바닥이 얼마나 삶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이죠.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겨울 그리고 온돌. 그것은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